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 TV의 정욱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 쟁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 이 행사 기간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12월 10일까지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단 1회에 단 한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장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살고 더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추가로 2년을 더 거주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몇 번 계약갱신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임차인은 다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총 4년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 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한 그 상황에서 추가로 제3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경우에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새로 계약을 체결한 그 제3자 신규 임차인은 불이해 자기가 이미 이제 살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할 계획을 다 짜놨는데 불이해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만 하고 아직 제3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게 될 제3자 신규 임차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제3자와 체결한 신규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을 수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한 임차인은 자신이 들어가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 그 집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러한 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을 해야 불이의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갱신을 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차임을 1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거나 전세보증금을 5천만 원, 1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차임의 5% 상한만 증액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청구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이 살다 보니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사할 시기를 조율을 한 후에 그 이사할 시점보다 적어도 3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2년간 거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도입되면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과는 상관없이 주택의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전보다 심리적인 제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됐다면은 기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변경됐는데 바뀐 집주인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 이 주택을 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5%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곧바로 5% 증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임차료를 얼마를 증액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만 그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증감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임차인이 나가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에도 기존 임차료의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5% 상한은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를 해서 5%를 넘는 증액도 가능합니다. 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는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임대료 증액 합의가 안 됐다라는 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문 구조상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월차임이 월 100만 원이었다. 이 경우에 5% 증액을 하면은 105만 원, 즉 5만 원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 5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에 60만 원, 2년이면 12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임대인이 이 1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후에 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차임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버티면은 임대인은 결국 처음 2년 계약에서 있었던 그 차임만 꾸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시 실질적인 차임 증액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을 해서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후 인상될 차임까지 반영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제정되고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거나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